지역의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활황기에도 제자리 걸음이었던 인천 집값이 올해 하반기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계양구와 더불어 최근에는 부평구의 상승세까지 두드러집니다. 비규제 지역인데다 교통 호재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는 현장에서 어떤지 두 분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함께 이야기 짚어봅니다. 정숙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양지회장과 홍경은 부평지회 전 여성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요즘 부평구 집값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초반만 해도 사실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하는데 최근 상승폭이 인천에서도 상당히 두드러진 분위기입니다. 요즘 좀 분위기 어떤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에는 굉장히 경기 침체로 많이 침체기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부평구 부평역 GTX 노선 연결망과 또 부평의 부평역 구청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부평 11번가 조성도 있고요. 또 상곡동에 449번지에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캠프 마켓 사업 등도 있고요. 그리고 각 동으로 보면은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요인들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많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가 겹친 건데 이 계양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3기 신도시 발표 후에 큰 강세를 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엔 좀 어떤가요? 상반기에는 진짜 뭐 물건이 없어서 거래를 못할 정도였는데 9월 중순을 지나면서 조금 주춤해지고 물건 자체도 매물이 없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고 있고 주택 거래 같은 경우는 박촌을 기점으로 해서 박촌 동양동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이 올랐어요. 한 8천에서 1억 정도가 올랐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가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니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손님들이 구련동 쪽으로 가서 구련동에 있는 이제 S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5천에서 6천 정도 이렇게 올라서 지금은 대기자가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서울 쪽에서 오셔요. 서울 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구주택보다는 새로운 신주택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그 한 5년, 6년 된 아파트 그 정도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물건이 그쪽에는 신주택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를 하고 기다렸다가 물건이 나오면 전화하면 바로 오셔서 계약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됐네요. 활성화가 구련동이 많이 됐어요,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부평이나 뭐 지금 계양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인천 집값이 이렇게 좀 상승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희 계양 같은 경우는 뭐 다 알다시피 3기 신도시죠.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슈퍼 BRT도 들어오고 또 지하철 2호선 서울 2호선 또 연계한다는 소문도 있고 뭐 그런저런 걸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주변의 인프라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서울이나 일산이나 분당이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사전도사 조사로도 많이 오시고 또 실질적으로 오셔서 거래도 하고 가시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천 집값 상승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은 서울 인근과 또 저기 인천 지역에 보시면은 인근에 부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인천과 부천을 기점으로 봤을 때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싸요.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부천 지역이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아파트를 찾으러 오셨죠. 그리고 특히 저희 부평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손으로도 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주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주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저희 다 구도심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반기에 침체였던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주를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희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로 많이 이사를 오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 아파트도 조금씩 상승을 하고 또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분양을 또 했단 말이에요. 네. 분양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분양을 하고 있는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많이 상승하고 주변에 또 7호선 인근 쪽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분양을 네. 하게 되니까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저 도심 저평가돼 있던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비규제 지역이라 더 몰린다는 설명들도 있는데 비규제 지역이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네. 세금에서도 조금 예. 피해갈 수 있고 금융에서도 좀 피해갈 수 있고 주택 수에서도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규제를 안 한다는 거는 예. 그만큼 이쪽 그 인천 쪽이 부평이나 계양이나 아까 이제 부평 공인중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저평가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규련동을 지금 많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상승한 가격이 분양가예요. 네. 그러니까 한 6년 전에 분양할 때 마곡에 밀려갖고 마이너스였어요. 그게 인제서 분양가로 돼서 평당 1,000만 원뿐이 안 가요. 그래서 서울 가서 평당 1,000만 원짜리 집 찾으려 그러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천은 아직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집도 있고 네. 1,000만 원짜리가 지금 올랐다고 우리가 이렇게 열광을 할 정도의 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제 지역이 안 된 걸로 인해서 크게 호황이 오거나 또 그러지는 않아요. 예. 어차피 규제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정도로 네.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안 됐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막 몰려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래량이 네. 그 임대사업자나 매매업자들은 또 나중에 어떤 후속책이 나올까 싶어서 몸살이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근데 최근 정부가 민간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인천 집값에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아니요. 인천은 모르겠어요. 부평은 모르겠는데 네. 계양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각 동마다 다 확인을 했는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계양의 상황은 이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평의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재개발이 지금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부평의 재개발 구역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저희 부평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재개발 사업이 많이 네.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지금 너무도 낙후된 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구역만 지정이 돼 있던 재개발 사업이 지금 이제 많이 시작을 했어요. 부평 4구역, 예를 들어서 네. 부평 4구역, 또 백운 2구역, 상곡 2구역, 또 상곡 2-2구역, 네. 또 북의 인우구역, 북의 서초구역. 네.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돼 있는 곳들은 이미 이주를 시작을 해서 아파트를 지은 곳도 있고요. 또 상곡 6구역, 북의 4구역 네. 이런 곳들은 감정평가를 지금 시작을 해서 또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또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는 일단 2010년도에 네. 7호선 개통을 하면서 7호선 라인이 됐잖아요. 7호선 라인이 부평구청까지 있었던 게 지금 청라까지 연결을 하는 네. 상곡동도 지금 거의 지금 사업을 끝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곡동 위주로 너무 많이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네. 사실 재개발이 좀 가장 빨리 추진되는 지역이 어딘지도 궁금한데 이런 지역에서 좀 빨리 그 집값이 같이 오르지 않나요?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부평에서는 가장 빠른 곳은 저희 북예동 인후구역이에요. 예. 인후구역은 이미 이주를 시작을 했고 사업을 해서 지금 아마 코오롱 하늘채에서 총 922세대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한 10층에서 15층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예.
16평, 25평, 29평, 34평 이렇게 해서 총 922세대를 지금 짓고 있어요. 예. 가장 빠른 곳은 우리 북의 4구역, 인후구역이에요. 이 지역별로 보면은 어느 지역이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집값 가격도 좀 올랐는지 궁금한데 교통 호재를 따라 이게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교통 호재로 지금 가격이 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라인은 7호선 라인이에요. 7호선 라인인데 지금 삼산동을 보면 네. 보통 삼산동 6단지, 7단지 보통 매매 가격이 4억 7천, 예. 5천에서 7천 정도 했던 그 매매 가격이 지금은 5억 4천까지도 나와 있고요. 예. 또 거래되는 것도 5억 3천 후반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삼산 그 부천 영상단지 또 그 호재가 있다 보니까 예. 가장 가까운 삼산 서해 아파트가 42평, 46평이 있는데 42평은 거의 5억 5천, 6천, 7천 하던 게 지금은 물건이 거의 없어요. 예. 만약에 물건이 나오면 6억 5천 정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삼산동은 그 정도 가격이 7천에서 8천 정도 올라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7호선 라인으로 쭉 가다 보면은 상곡동이에요. 네. 요즘에 가장 핫한 곳. 상곡동은 지금 상곡 프로지오 24평이 3억 7천 정도 했던 네. 가격이 4억 2천, 3천.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하나아파트. 하나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6평이 3억 천 정도 했던 아파트가 3억 5천, 6천. 네. 이런 정도로 많이 올라져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 계양구의 경우에도 좀 궁금한데 이 계양구 같은 경우는 규련, 동양, 박촌 요 라인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걸로 알아요. 올해 얼마나 좀 올랐나요? 그쪽은 규련동은 5천에서 한 6천 정도 네. 올랐고요. 박촌 쪽은 8천에서 1억 정도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제 부평도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처럼 계양구도 재개발 쪽이 지금 예. 엄청 활성화가 돼 있어 갖고 부평하고 그 계양으로 그러니까 외부 인근 그 수도권에서 네. 많이들 투자자들이 오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도 작전동에 크게 들어오는 단지가 한 3군데가 있어요. 네. 효성 1구역, 계양 1구역, 작전 현대구역 해가지고 세대수도 합치면은 꽤 많아요. 한 예. 거의 5천 세대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효성 1구역이 한 1646세대, 네. 계양 1구역이 2371세대, 작전 현대구역이 1370세대, 그러니까 네. 거의 한 5천 세대 가까이가 재개발을 하겠다고 관리처분 인가가 네. 나고 이주를 한 곳도 있고 이주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고 이래갖고 그쪽에도 지금 거래가 네.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물건이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고 이렇게 보통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가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9월 중순 이후 그때부터 가격이 확 뛰면서 한 지금은 뭐 마지노선이 1억 이상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3기 신도시보다 거래는 작전동 재개발 지역 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효성동, 작전동 이쪽이 조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작전동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요즘은. 예. 그럼 전세 가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작용이 있는 건가요? 어때요? 그렇죠. 이주 세대가 많다 보니까 예. 당연히 그 전에 이제 이주 안 하고 구도심으로 있을 때는 예. 전세 가격이 그렇게 뭐 오르지 않고 70%, 60%짜리도 있었어요. 예. 지금은 80에서 90%까지 있어요. 집값의 80%, 90%. 네. 그러니까 집이 좀 깨끗하고 신주택으로 갈수록 네. 진짜 10%도 안 갖고 집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요. 네. 근데 갭 투자가 이제 좀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래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 그 집을 또 전세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조금 있기는 해요. 네.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없으니까 이사는 가야 되는데 네네네. 이주를 해야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집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워낙이 계양구나 부평이나 저조돼 좀 노후된 게 많아서 네. 그래서 조금 알겠습니다. 전세도 네네. 원활하지는 않아요. 예.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네네. 네. 부평은 좀 어때요, 전세 가격이? 부평은 올해 초만 네. 해도 전세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주하는 아파트도 많이 있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많이 올라져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또 서울 인근에 있는 서울 쪽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투자분들이 살짝 네.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올 초에 전세가 많이 쌓여서 있던 전세들이 소진이 되면서 네. 다시 매매 가격이 살짝 오름세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투자분들이 살짝 다녀간 틈을 타서 전세는 살짝 많이 있는 상태고요.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 대비해서 한 80% 정도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평 계양 같은 경우는 매수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한데 이게 어떤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이게 투자자인지 그 수요자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좀 어때요? 저희 부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실수요자로 적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를 구입을 하러 왔다가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서 예. 매매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은 실수요자가 많다라고 보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또 투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 분들은 7호선 라인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서울에서 많이 온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정말 구역을 따지지 않고 예. 부산, 대구, 네네. 창원 이쪽에서도 많이 왔어요. 지방에서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 부평구는 네. 거래는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 이 장세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사실은 궁금한데 이게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부평 계양의 부동산 시장 언제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저는 보이세요? 당분간은 네.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워낙이 구도심이고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예. 앞으로는 신축을 기대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재개발을 하려고 또 각 구에서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부평이나 계양이나 재개발 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실수요자도 몰리고 또 투자자들도 몰리고 그리고 요즘 또 젊은 사람들 직장인들 조그만 돈 갖고 갭 투자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예.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해갖고 오셔가지고 현명하게 분석 다 해갖고 오셔가지고 거래하고 가시는 그런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예. 부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떨까요? 이게 언제까지 좀 이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부평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사업이 많이 아직도 꾸준히 있어요. 네. 계속 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너무도 저평가되어 있었던 구도심 아파트를 중점으로 구도심에서 자꾸 가격이 재개발로 인해서 상승도 되는 반면에 재개발을 하면서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도 많이 오르고 같이 동반 상승하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서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두 지역의 부동산 네. 전망은 좀 밝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